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유리기판 숨은 주식입니다.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3월 세계 1위 됩니다. 유리기판 중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실제 유리기판에 대한 테스트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좀 중요한 반도체 이슈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GTC 2025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GTC 2025는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 뭐 반도체 축제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GTC 2025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는 17일에서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5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GTC에선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물리 AI, 그러니까 물리 AI라는 것은 말 그대로 AI를 적용한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자율적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등 논의가 예정이고요. 올해 황 CEO는 2026년 출시할 차세대 GPU 시리즈 루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할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루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올해 6개월 앞당겨서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어떤 얘기가 없죠.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블랙웰이 뭐잘 되긴 하지만 되게 뭐 탄탄대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루빈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HBM 공급 관련 발언을 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금 정식으로 납품을 안 하고 있죠. 블랙웰의 성능을 향상시킨 블랙웰 울트라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GTC 2025에서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도 정말 극히 일부고요. 양자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패키징 뭐 등등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 엔비디아가 원래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겠다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짝 못했는데 앞으로 잘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게 뭘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유리기판이라는 거죠. 최근에 엔비디아는 이 자사의 칩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TSMC에 앞으로 COWS 라지 예약의 비중 대규모 확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키징이죠. TSMC의 패키징의 L 버전을 나는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S 버전이 있고 L 버전이 있거든요. 이 TSMC의 패키징은 이 TSMC가 자랑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입니다. 여러 개의 작은 칩을 하나로 묶어 성능을 높이고 전력 소모를 줄이고 있고요. 이제 웬만한 엔비디아의 칩은 대부분이 지금 TSMC로 들어가고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뭐가 많았죠? 네, 블랙웰이 발열이 난다. 그러니까 열이 난다라는 거죠. 발열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도 열이 빨리 식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빨리 안 식으니까 열이 계속 나고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집적도와 대역폭이 작은 S와 매우 큰 L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TSMC 패키징 L 버전을 엔비디아가 싹 다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근데 L 버전을 왜 요청했을까라고 한다면 L 버전에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L 버전이 인터포저. 인터포저가 뭐냐면 바닥에 기판이 있고요. 그다음 위에 이렇게 뭐 HBM이든 GPU든 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연결해주는 중간에 인터포저라고 있어요. 이 인터포저가 원래 뭘로 들어가냐면 실리콘이 들어가요. 근데 이 실리콘을 뭐로? 유리기판을 써서 열 관리 문제를 크게 개선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이 들어가니까 열이 안 빠지더라. 열이 한 번 오르면 계속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뭘로? 실리콘 대신에 유리기판을 쓰자. 그래서 열이 오르면 빨리 식을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다? 전부 다 우리는 유리기판으로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GTC에서도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언급되지 않더라도 엔비디아도 선택하고 앞으로의 이 발열을 잡는데 유리기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기판에 좀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구나.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구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결론은 뭐냐면 반도체 전체가 좋아야 유리기판이 좋은 거 아닐까? 그래서 유리기판의 중심으로 우린 볼 건데 일단 반도체 전체 분위기가 성장하고 있어야 유리기판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2024년도에 반도체 이 범용 반도체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창신 메모리라는 중국의 반도체 제작 업체가 DDR4라든가 또 DDR5라든가 이 범용 반도체에 대한 생산량을 엄청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중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범용 반도체 칩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면서 글로벌 범용 칩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에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이 범용 비율, 정확히 말하면 기존의 DDR4나 반도체 이 비율이 적어도 30%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가 만약에 HBM 제외하고 이 정도가 경쟁에 밀린다면은 당연히 이 회사 자체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5년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 성숙 공정칩 생산 능력 중 28%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망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어질지는 모르죠. 중국의 창신 메모리 CXMT는 구형 디램인 DDR4를 반값에 대량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서 가격을 싹 끌어내렸습니다. 원래 중국이 그렇죠. 어떤 시작이든 중국이 들어오면은 가격을 낮추고 시장을 박살 내놓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범용에서도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라 했냐? 그래, 야, 너네 범용 들어와라. 매출 비중은 지난해 30% 초반에서 야 우리 한 자릿수까지 내릴라니까 야, 너네 들어와. 나 HBM이랑 다른 데로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EUV 이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최신으로 반도체를 식각하고 공정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얘네가 이 다음 버전으로 넘어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야 너네 이거 다 해먹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보다 수요가 강했다. 사실 여기는 공급만 생각하고 판단한 거지 여기에 수요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구 한신이라고 합니다. 수요 증가로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중국의 내수 부양책인 이구한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중국이 과거에 이 3대 레드라인 정책이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박살내면서 실제 경제 성장률이 완전 작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들의 소비가 엄청 줄었고요. 그래서 소비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급준 비율도 낮추고 금리도 낮추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구환신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냉장고도 상관없습니다. 뭐 스마트폰, TV 뭐 이런 것들을 너가 좀 낡은 걸 쓰고 있으면 그 낡은 거 새로 바꿔라. 그럼 지원금 줄게. 했던 게 바로 이구환신입니다. 뭐 사실 이게 진짜 경제 성장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긴 힘들죠. 왜냐면 나라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순환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PC 등 좀 낡은 것들을 다들 이번 지원금 줄 때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더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TV나 스마트폰을 우리가 뭐 매년 바꾸지 않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뭐 오래 쓰면은 3, 4년, TV는 오래 쓰면 뭐 10년, 20년도 쓴단 말이죠. 근데 사실 지원금 줄 때 바꾸는 거랑 안 줄 때 바꾸는 거랑 뭐 언제 바꿀래? 그럼 다들 똑같이 뭐예요? 그럼 지원금 받고 바꿔야지 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써도 되는 것도 지원금 받으면 이득이네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DDR4 8GB 이 지난해 7월 기준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2.1달러였고 불과 4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1.35달러로 35%가 하락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7월에서 11월 사이에 35%가 반도체가 급락을 했었는데 이구한신의 경우 작년 11월, 그러니까 2024년 11월부터 스마트폰, PC, 태블릿이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2025년도 1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구한신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 보조금을 주는 건 언제였다? 2025년 1월부터였다. 그러니까 실제 영향을 주는 이 수요를 만드는 시기는 1월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성능 PC에 들어가는 DDR5 16GB 제품의 평균 고래 가격이 약 1.3% 상승한 3.8달러고요. 아니 1% 상승한 게 대단한 거냐? 이거는 뭐 오른 것도 아닌데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7개월 만에 반등을 한 겁니다. 뭐 덕분에 이구한신 덕분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뭐다? 중국이 만드는 것보다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보다 지금 새로 바꾸는 거. 지금 새로 수요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있더라. 물론 다른 업체에서 감산한 영향도 있습니다. 생산량 줄이고 첨단 반도체 쪽으로 라인을 바꾼 영향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공급만 줄인다고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재고가 조금씩 줄어가면서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건데 마침 수요가 붙어서 가격 상승이 시작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반도체 시장이 나쁘지 않네요.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럼 유리기판은 우리가 어디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그 숨겨져 있다는 유리기판 기업은 어딘가요?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을 찾아야 돼요. 바로 유리기판의 허들은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리기판을 이 유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할지 이거를 어떻게 구멍을 뚫고 깎아내고 자를지 그 기술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리기판을 반도체에 적용하려면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 TGV라고 하고요. 그 구멍을 만들어야 되고 칩에 맞게끔 유리를 잘라야 되겠죠. 말 그대로 유리입니다. 정말 잘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다 보니까 작은 충격에도 금이나 균열이 가고요. 부스러기 같은 게 생기기 쉽고 또 이동 중에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가공한다라는 거 이 능력 자체, 기술 자체가 상당히 높은 이 기술을 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균열 제어가 시장 개화의 첫 관문이라는 거죠. 그냥 얼마나 이거를 제어를 잘하는가, 이 수요를 잡는 게 대단하다. 유리 가공 기술이 요구되는 첫 단계가 TGV로 레이저로 홈을 판 후에 식각으로 완전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현재 주류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뚫어야 돼요. 이걸 레이저 드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드릴링 기술력을 누가 갖고 있냐? 이 기술력에 따라 유리기판의 어느 정도의 수율이나 또는 이 납품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릴을 잘못 뚫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구멍을 뚫은 거잖아요. 여러분 딱 봐도 되게 얇고 작아 보이죠? 이 유리입니다. 유리인데 이걸 뚫다가 보시면 이렇게 크랙이 간 겁니다. 이렇게 크랙이 간 거고 이런 크랙이 가면은 얘는 불량이에요. 얘는 버려야 됩니다. 크랙 갔죠? 여기도 크랙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크랙 갔는데 이렇게 간 순간 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봐도 그냥 툭 치면 깨질 것처럼 생겼죠.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 게임을 유리기판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깨지면 끝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술력은 사실 잠깐 기술력이 있어서 또는 잠깐 기술력이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해와야 되고 이 업계에서도 꽤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기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오테크닉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내 반도체 레이저 공정 장비의 명가로 꼽히는 이오테크닉스가 유리기판 공정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로 PCB나 또 얇은 디스플레이, OLED 이런 거를 구멍을 뚫고 자르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TGV 공정용 UV 드릴러, UV 드릴러가 뭐냐면 PCB를 뚫는 장비예요. PCB를 구멍 내는 장비인데
이 드릴러 장비를 대상의 이 복수의 유리기판 제조 고객사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리기판에 사용할 수 있게끔 가구 만들어 가지고 그 유리기판에 사용할 기업들과 지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PCB용 드릴러는 PCB나 OLED 필름에 대한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레이저로서 하던 일이었고 그거를 이제 유리기판으로 넓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의 이 UV 드릴러는 높은 정밀도를 기반으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홀을 뚫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정도로 조금 미세하게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리기판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술력을 좀 인정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오테크닉스는 이 기술력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애플에 납품되는 기술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 반도체 M5 제조에 이오테크닉스의 웨이퍼 가공 절단 장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냐면 이게 레이저 장비입니다. 이오테크닉스는 펜토초 레이저 그루빙 장비 10대 이상을 대만 ASE, 미국 엠코, 중국의 스태츠 칩팩에 공급을 했습니다. 펜토초 레이저 그루빙이 뭐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밑에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ASE, 엠코, 스태츠 칩팩 3사의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입니다. 60% 이상 되는 시장에 진출을 해서 납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테스트 및 패키징 시장을 주도하는 곳이고요. 방금 얘기했던 이 펜토초가 뭐냐? 이오테크닉스가 공급하는 장비는 1000조분의 1초입니다. 이걸 펜토초라고 하는데 이 1000조분의 1초라는 극히 짧은 시간에 레이저 파장을 발생시켜서 초미세 강우를 하는 기술력이 펜토초 레이저 그루빙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감도 안 오죠. 이 정도면 감도 안 오는데 실제 애플에다가 사용할 정도로 기술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 살짝 지지부진했지만 25, 26에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성장, 매출 성장이 이어진다면 기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실제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전환이 시작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니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유리기판 중에서도 유리를 뚫는 드릴링 기술력을 가진 기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다. 상당히 역사가 깊은 레이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에 이미 기술력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대선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 총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그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18일, 17일, 14일, 13일, 10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장전에 저희가 해외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무료로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매일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아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